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솔로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는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날지도 모를 어처구니 없는 사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참히 짓밟혔는지, 그리고 그 끝에 제가 어떻게 그들을 통쾌하게 되갚아줬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뻔뻔함은 죄다. 저는 이 말이 정말로 맞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든든한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 탓하면서 얹혀설 생각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 실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착한 아내였어요. 하지만 그런 제 등에 칼을 꽂은 건 다름 아닌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간에 혈압이 오를 수도 있지만 끝에는 분명 시원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이다 한 사발 들고 제 사연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7이고 결혼 6년 차 때 다 뒤집어 엎고 이혼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였고 졸업 후 몇 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졸업하고 회사에서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저 역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하여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취업 대신 사업을 하고자 했어요. 뭘 할까 고민하던 끝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때 한창 온라인으로 뭐가 많이 일어나던 시기라 남편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고 엄청난 자신감을 나타냈어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시작하는 자본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혹시라도 망하게 되면 큰 피해는 없을 거라며 뭐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부딪혀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잘 안 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뽐냈어요.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는 대박 날 거야. 두고 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번 믿어봐. 남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나쁘지 않게 여겨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만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크고 많을수록 뭐든 해볼 용기가 있다는 거고 어떤 시련에도 부딪힐 깡이 있는 거라 생각됐어요. 또 남편이 워낙 추진력이 좋고 리드를 잘하는 스타일이라 사업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성향이 잘 맞는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본인 입으로 그랬죠. 자신은 자신만의 사업체를 꾸려야 하는 스타일이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그릇이 못 된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 네, 첫 술부터 배부를 수 없죠. 나름대로 열심히 구상하고 잘 준비해서 시작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큰 성과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예 바닥을 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원하던 만큼의 수익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돈이 부족해지더라고요. 다른 이들은 취업해서 돈을 모아가는데 남편은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란 게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조금씩
열심히 모아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일군 사업인데 돈을 못 버니까 남편은 점점 힘들어했어요. 그렇다고 어디 비빌 언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수익도 많지 않아서 대출은 생각도 못했어요. 분명 제게 두고 보라고 정말 큰 대박 터트릴 거라고 포부 있게 말했는데 쇼핑몰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색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존심에 차마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것저것 돈 나올 구멍을 찾아보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병행하면서 밤낮 구분 없이 아르바이트까지 해댔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잘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계속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서 몇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실대로 말하면 됐는데 괜한 자존심 부리느라 말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니까 저는 더 서운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편으로 쇼핑몰이 그렇게 잘 되나? 주문건이 엄청 많아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만 할 정도로 잘 되는 건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면 사람을 쓰라고 했는데 남편은 혼자서도 충분하다면서 고집부리니까 저라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일도 도와주고 겸사겸사 틈새 데이트도 할 겸 그렇겠다고 했더니 또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골은 더욱 깊어졌어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정도 얼굴 볼 시간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참다가 폭발한 저는 남편에게 우리의 만남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고 헤어질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붙잡으며 마지못해서 사실대로 털어놓더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후 씁쓸함과 동시에 속상함이 몰려왔습니다.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아등바등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나라도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때 제 마음은 남편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제가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결혼까지 했겠죠. 당시에도 저는 사회생활하며 어느 정도 돈 모아서 남편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뜻에 동의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는데 남편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선 얼마씩이라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자존심이 엄청나서 도와준다고 하면 분명 괜찮다며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요.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러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잘 될 거라고.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언젠가 대박을 터뜨릴 너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도와준 것보다 더 많이 보상해주면 되지 않냐고. 그거 바라고 투자하는 거니까 받아달라고 했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존심이 센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받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도움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제가 얼마라도 보태준다고 하니까 크게 감동받은 듯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하며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도와준 만큼 되돌려줄 거고 반드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제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가며 남편 사업에 보탰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흐르고 남편의 사업은 조금씩 희망이 보였어요. 자리를 잡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어느새 훌쩍 나이를 먹더라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에 심장이 덜컹거렸어요. 혹시나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걸까? 이러다 권태기로 헤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처음처럼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고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혼하자고 말할 상황이 못 된다고 했죠.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 있어야 하는데 사업한다고 다 써버리고 어떻게든 빈 구멍 메꿔보겠다고 버는 족족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 모인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결혼하자고 할 수 있냐고. 제가 고생할 게 뻔한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결혼하자고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당당하게 따님을 달라고 말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는 말에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괜찮지만 남편 자존심에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다행히 이런 상황을 아신 친정 부모님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크게 벌어놓은 돈은 없지만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고 또 오래 만났으니 믿고 시집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드릴 전자제품을 사라고 하셨고 신혼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퍽 자존심 상해했지만 다 능력 없는 본인 잘못이지 누구의 잘못이겠냐고 찌질하게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냐면서 받아들이고 감사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비록 잘 나가지 않지만 더 노력해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서울 외곽에 있는 25평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고 명의는 제 것으로 해주셨어요. 시댁은 형편이 어려워서 크게 보태지는 못하고 제게 딱 300만 원을 줄 테니 이걸로 반지라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제게 돈을 건네줄 겸 신혼집을 구경하러 오셨어요. 방과 거실 이곳저곳을 쭉 둘러보시더니 뭔가 서운하다는 투로 친정부모님이 집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왕 해줄 거 공동명의로 해주지 왜 제 명의로 해주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둘이 살기 딱 좋네. 근데 말이다. 집장만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꼭 네 명의로 하셔야 했다니? 아니, 이왕 해주시는 거 결혼도 하는데 공동명의로 해줘도 되잖아. 굳이 네 명의로 해줄 건 또 뭐야? 시모는 신축이라 깔끔하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집이 공동명의가 아닌 게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시모 말대로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되고 저도 그 부분에서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는 대신 꼭 제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시모는 제 명의인 게 그렇게나 못마땅한지 계속해서 명의를 가지고 뭐라고 툴툴댔어요. 시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집 마련하려면 거의 다 대출 끼고 장만하는데 우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자 낼 걱정 없이 편하게 신혼집을 얻는 거잖아요. 사준 것만 해도 어디인데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나만 보며 툴툴거리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게 결혼하기 전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신호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르기도 했고 중간에서 남편이 잘 대처해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시모가 그렇게 툴툴거릴 때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누구 명의인 게 뭐가 중요하냐고 집 한 채 가격이 얼마인지를 아냐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본인은 아내의 명의인 게 차라리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못을 딱 박으니까 멋쩍은 시모가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명의 문제로 약간 그랬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 해준 탓에 우리는 무사히 결혼에 꼴이 냈고 둘이서 으쌰으쌰하며 열심히 살아나갔어요. 저는 착실하게 회사에 다녔고 남편은 계속해서 쇼핑몰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동안은 쇼핑몰이 점점 나아지면서 3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던 남편의 사업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고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는 물류센터와의 계약 문제가 생기더니 급기야는 고객들에게 환불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번 위기만 넘기면 돼라고 말이죠. 이 말을 믿고 저는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3년 동안 잘 해냈으니까 이 위기만 넘기면 앞으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 퇴직금 일부는 꺼내 도와줬습니다. 남편이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이 있어서 차마 더 손을 벌리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또 만약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크게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릴까 봐 걱정됐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마냥 손 놓기 있기보다는 뭐라도 도와주고자 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퇴직금을 빼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힘든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남편을 응원하며 도왔습니다. 안 그래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일 텐데 내가 뭐라고 하면 기가 더 죽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문 앞에 낯선 캐리어와 박스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거실 한복판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깔깔깔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왔냐?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이가 문 열어드렸어요? 아니, 내가 열고 들어왔어. 우리 부부는 시모에게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몇 번 알려드려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사실 시댁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밀번호를 알면 제 집처럼 자주 드나들 것 같아서 알려주기 싫었고 또 어느 며느리가 집에 시모가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어쩌다 가끔씩 봐야 하는 게 정서상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었는데 난데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시모는 남편이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다 아찔했어요. 그렇게 알려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 인간이 나 몰래 기어이 알려드렸구나. 앞으로 이걸 어쩌지? 하며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문 앞에 있는 캐리어랑 짐이 생각나서 저건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당당하게 본인 짐이라고 했어요. 그거 내 짐이다. 짐을 왜 가져오신 거예요? 왜 가져오기는 여기 같이 살려고 가져왔지? 네? 아니요, 어머님 집은 어쩌고요? 그 집은 내놨다. 생각해보니까 어미로서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준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가뜩이나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집 팔아서 도와주려고? 아들 며느리 멀쩡히 살아있고 이렇게 집도 있는데 뭐하러 따로 사나 싶더라. 이 정도면 같이 살기 좁은 것도 아니고. 시모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저는 그런 걸 왜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시냐. 적어도 나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모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뭘 너한테까지 이야기하냐면서 아들한테 못 들었냐고 했어요. 그 말에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 혹시 나랑 지내는 거 싫어서 그러냐? 아무래도 편하지는 않겠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누구 뭐 편한 줄 아니? 나도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 썩 안 내켜.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 아들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데 네가 이해해야지. 네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라 그동안 오기 영 껄끄러웠는데 이제 아들이 다 갚았다고 하니까 못 올 게 뭐 있겠나 싶어서 마음 편히 왔다. 이제 이 집 우리 아들 거나 마찬가지지 않니?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와도 되지. 우리 아들 집에 내가 못 올 이유가 뭐 있어? 네? 그이가 다 갚았다고요? 시모가 그러더군요. 남편이 열심히 쇼핑몰로 돈 벌어서 매달 얼마씩 저희 친정 부모님께 드렸다고요. 이 말에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남편이 나 몰래 돈을 드렸다고 해도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제게 쉬쉬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생각하던 도중에 마침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제가 떡하니 거실에 있자 대충 상황을 짐작하고는 제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저는 남편과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이 집은 철저하게 친정에서 제 명의로 해준 집이었고 남편은 집 계약에 손가락 하나 얹은 적도 없는데 아들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정말 우리 부모님께 아파트 마련해준 값을 갚기라도 한 거냐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아니, 쇼핑몰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돈을 갚아? 그럼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다 뭐야? 당신이 거의 다 갚은 줄 아시던데? 그건 그냥 내가 대충 둘러댄 거야. 아니, 아무리 당신 명의라고 해도 나랑 같이 사는 집인데 엄마가 집에 오는 거 눈치 보인다고 오기 그래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짓말했지. 뭐?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어머님 당신 도와주겠다고 집까지 내놓고 오셨대. 당신도 알고 있었다면서. 아니 나한테 왜 미리 말을 안 해? 말하면 당신이 싫어하니까 그렇지. 엄마 집에 오시면 그때 차차 이야기하려고 했어. 뭘 차차 이야기해. 미리 말했어야지. 당신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조금 서운하다. 우리 엄마 왔다고 이렇게까지 짜증낼 일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어?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며 따지던 중에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본인 엄마가 그렇게도 싫냐면서 서운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도 황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운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왜 당신이 서운해하냐고 부부라면 숨김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모시겠다고 정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린 게 잘한 짓이냐고 소리나 쳐 화를 냈더니 남편은 시모가 들을까봐 조용히 하라면서 그냥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 장모님이 사준 집이라 엄마가 오기도 뭐하고 시어머니로서 뭐라고 할 체면이 안 되니까 속상해 하시길래 선의의 거짓말로 남편이 거의 다 갚았다고 한 거라고 했고 쇼핑몰 다시 잘 되려면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집 팔아서 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또 시모가 집이 있어야 본인도 안정감이 들고 좋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기도해주면 사업도 다시 잘 풀릴지도 모른다고 며느리로서 그냥 참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며느리 노릇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고 우리가 모셔야 잘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남편을 보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사업이 힘들어서 그렇지
남편으로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한순간 시모를 챙기기 시작하더니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나는 아내로서 내조하고 뒷바라지 한다고 결혼하기 전부터 여유 되는 대로 도와줬는데 그런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늘 자신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니 이번에도 참고 견뎌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남편을 보고 그동안 내가 바보같이 굴었구나 절감했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저는 시모 몰래 계속해서 다투었고 결혼하고 나서 그 어떤 시련에서 굳건했었는데 시모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람 앞에 켜져 있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도무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죠. 남편은 제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또 자신한테 잘하는 사람이 왜 본인 엄마한테는 그러지 않냐고. 혼자 사는 시모가 불쌍하지도 않냐. 방도 났는데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왜 싫다고 하는 거냐고. 시어머니라 불편한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엄마인데 이해하고 좋게 대해드리면 안 되냐고. 정말 서운하다고 하는데 이기적으로 본인 생각만 하니까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본인한테 잘한 건 그야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던 거지만 시모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정정하십니다. 기운이 펄펄하신 분이라 혼자 지내는 게 조금도 걱정스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디가 편찮아서 혼자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라도 하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도움받을 겸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싶다고 모시자고 하는데 그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리 남편한테 제 입장을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고 시모는 계속해서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이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마구 휘젓고 다녔습니다. 청소 한 번 안 하면서 제가 청소기 돌리는 걸 보며 말하더군요. 청소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그래가지고 깨끗해지겠어? 여기저기 먼지 쌓여있는 것 좀 봐라. 밖에서 일한다고 살림을 아주 개판으로 하는구만. 이러니 우리 아들이 계속 기침하면서 힘들어하는 거다. 정말 얄밉게 소파에 누워서 이래라 저래라. 5만 가지 참견을 다하는 시모. 누가 보면 이 집주인이 시모이고 저는 가정부인 줄 알 정도로 행동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지친 몸으로 청소하는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린가요? 그렇게 못마땅하면 할 일 없이 노는 본인이나 할 것이지. 내내 먹고 자고 쉬면서 꼭 저렇게 말해야 하는지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하니 마음에 안 들면 시모 보고 직접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기침하는 건 먼지 때문이 아니라 비염기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인데 비염 달고 사는 거 모르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 건강 생각해서 청소 좀 신경 쓰라고 한 말인데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말대꾸한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려하던 시모와의 갈등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저는 분명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경고했어요. 시모는 나긋나긋한 성격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좋은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면 분명 마찰이 일어날 거고 그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조심하면 다 해결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모 일로 남편과 제 사이 역시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 퇴근하면 홀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혼자 밥 차려 먹게 한다고 그렇게 눈치를 줬어요. 요즘 며느리는 직장 핑계 대면서 살림도 제대로 안 한다고 말이죠. 제가 일부러 늦게 오고 싶어서 밖에서 시간 때우다가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회사에서 고생하며 야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시모의 얼굴을 보면 정말 진이 확 빠졌어요. 집에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나 몰라란다고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냐고 저 들으라고 뭐라고 하는데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휙 들어갔습니다. 애써서 해명하고 이야기하면 뭐해요? 그럴 때마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게 내버려뒀어요. 이때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오히려 저를 따로 불러서 시모한테 신경 좀 쓰라고 잔소리하기 바빴습니다. 엄마한테 신경 좀 써. 너무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모르는 척하는데?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우리 둘이 일한다고 밖에 있고 엄마 혼자 집에 계시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퇴근하고 일찍 들어와서 저녁 챙겨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면 좋잖아. 내가 뭐 놀아? 회사 일이 하도 많아서 정신없이 바빠.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아니, 당신도 어머님처럼 내가 일부러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도 시모 일로 남편한테 감정이 안 좋은데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무슨 그딴 오해를 하냐고. 내가 뭐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도 아니고 밖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살림에 시모까지 도맡아서 봐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시모 걱정되면 남편더러 챙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고. 한동안 야근 없다가 갑자기 늦게 오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발끈하니까 더 수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시모한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고 또 그놈의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뚜껑이 확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게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솔직히 기죽을까봐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배려해 준 게 많았습니다. 그런 제 배려를 나 몰라라는 인간이라면 더 이상 배려 같은 건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그렇게 시모가 걱정되면 당신이 챙기면 되겠네. 툭 하면 며느리 돌이 운운하는데 자식의 도리가 먼저 아니니? 솔직히 나보다 당신이 한가하잖아. 나는 진짜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지만 당신은 쇼핑몰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늦게 들어와? 대체 밖에서 뭐 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본인 엄마 나한테 미루지 말고 자식된 도리로 잘 챙겨드려. 뭐? 내가 뭘 한가해? 쇼핑몰 잘 안 나간다고 한가한 줄 알아? 당신이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 제 말에 자존심이 크게 긁힌 남편은 발끈하며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로서 부족한 걸 반성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는 자신한테 뭐라고 하냐고. 생전 남편 기죽이는 소리 같은 건 안 하더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냐. 왜 이렇게 변했냐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었냐고. 쓰레기 보듯 저를 쳐다보며 따졌어요. 남편은 한결같이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준 제게 너무 고마웠고 그런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면서 어떻게 자신을 무시할 수 있냐고. 돈 많이 못 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면서 엄청난 열등감을 내보였어요. 기가 막혀서 저 역시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내가 널 믿고 기다려준 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하지만 그런 내 사랑의 결과가 고작 이 정도이지 않냐.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어머니 앞에서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되도 않는 억지는 쓰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효자인 척 구냐고. 이런 사람이었냐고 따졌어요. 나 역시 결혼을 결심한 건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혼 전에 시모 앞에서 날 위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시모의 갈등 앞에서 날 지켜주겠구나. 잘 중재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결혼할 생각을 굳힌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태도가 확 바뀌지 않았냐고. 오히려 내가 속았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남편 역시 참지 않고 막 화를 냈어요. 남편은 자신이 언제 그랬냐고. 제가 시모한테 잘 안 하니까 남편으로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며 어이없어 했고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걸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게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내조했는데요.
결혼 전부터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사업에 보태주고 결혼해서는 퇴직금까지 빼서 보탰습니다. 그뿐이에요?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저분 제 쪽에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장가와서 신세만 지고 살았으면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나오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대판 싸운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으니 이 집에서 저 인간이랑 시모를 내쫓기로 말이죠.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모의 모든 발언, 행동, 무례한 말들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 정도면 제게 유리한 이혼이 가능하다고요. 아파트는 명확히 제 소유고 시모는 주거권이 없으니 이혼하고 내쫓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이다 복수를 준비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다며 남편과 시모를 거실에 불러내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해. 너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해먹겠어. 너랑 네 엄마랑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건 고문이나 마찬가지야. 뭐? 이혼? 당신 미쳤어?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크게 놀라며 난리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시모 역시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네가 뭔데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냐고 같이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고 괜히 열내고 싶지 않아서 좋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러더군요. 안 그래도 뭐 이딴 게 며느리로 들어왔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디서 감히 이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올리냐고 필요 없다면서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딴 거랑 당장 갈라서고 더 좋은 며느리 착하고 참한 아가씨 만나서 재혼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용서할 수 없다면서 얼른 이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이 집에서 날 왜 내쫓냐고 나가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시모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날 쫓아낸다고요? 아니요. 이 집에서 내쫓겨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니하고 어머니 아들이에요. 왜냐? 이 집은 제 거거든요. 그래, 명의는 네 거지만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다 갚았어. 그럼 이 집이 누구 거냐? 너 행여나 명의가 네 거라고 걸고 넘어질 생각 마라.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둬. 명의만 제 거면 다야. 우리 아들이 다 갚았는데 자기가 어디서 나가란 말아야? 남편이 거짓말한 줄도 모르고 시모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을 가지려 하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눈짓으로 제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딴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고 싶나 싶은 게 한심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에게 진심을 알려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만한 돈을 벌지 못했고 우리 부모님께 1원 한 장 드린 적이 없다고 말이죠. 고로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다 갚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네 집이냐고 그럼 우리 아들이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냐고 따졌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얼른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눈빛을 보내며 재촉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자 시모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네가 분명 내게 거의 다 갚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저게 계속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냐고 화를 내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거짓말이라 차마 말을 못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 못 믿겠다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말다툼하면서 싸울 때 증거로 사용하려고 녹음해둔 게 있습니다. 그 대화에 남편이 시모한테 거짓말했다고 순순히 자백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찾아서 틀어줬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시모한테 괜찮냐고
걱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고 시모는 그런 남편을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손으로 등을 인정사정 없이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놈아, 갚았다며. 거의 다 갚았다며. 갚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 그딴 거짓말은 왜 해? 너 그동안 대체 뭐 한 거야? 어? 그놈의 쇼핑몰인가 뭔가 해서 돈도 못 벌고 뭐 한 거냐고? 아니야. 나도 벌었어. 적어서 그렇지. 벌긴 벌었어. 왜 거짓말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네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꼬락서니를 보겠냐고? 나는 뭐 좋아서 그런 줄 알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한테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 남편은 다 시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찌질하게 소리쳤고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못 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당당하게 소리칠 때는 언제고 한껏 기죽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이혼은 아니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동안 노력한 게 아깝잖아.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것들 그거 다 보상받아야지. 내가 대박 터뜨리면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화난 거 풀고 우리 화해하자. 내가 당신 마음 몰라주고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근데 나는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남편은 시모에게 굴었던 것처럼 제게도 찌질하게 이러쿵 저러쿵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있던 걸 뭐가 좋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줬을까. 지난 제 세월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연애 때랑 결혼해서 시모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제게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제가 결혼했겠어요? 적어도 제 분수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제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홀랑 깬 거였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건 일절 안 했어요. 내가 기살려줘야 밖에서도 무시 안 당할 거라는 생각에 그랬던 건데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면 무시당하는 게 마땅하다 여겨져서 그 다음부터는 일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평소대로라면 남편이 이렇게 꺾이고 들어왔을 때 용서해줬을 텐데 오만정이 다 털렸으니 더 이상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과라고 하냐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지만 그딴 식의 사과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받아주지 않고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기겁했어요. 여보, 정말 나랑 이혼하려고?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당신 이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줄 사람 아니잖아, 어? 그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속 좋고 이해심도 넓어. 네 말대로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넌 실수한 게 아니잖아. 은혜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군 거지. 이래서 검은 머리는 거두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건가 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그딴 식으로 굴어? 나는 네가 그렇게 굴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언제까지나 참고 봐줄 줄 알았어? 다 필요 없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얼른 나가라고!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용서를 구했고 보다 못한 시모 역시 화를 풀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다 필요 없으니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화가 다 터져 나왔어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내지르자 남편과 시모가 깜짝 놀라서 굳었더라고요. 결국 그 둘을 내쫓고 저는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제 명의니까 별다른 문제 없이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 재산 분할할 건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저보다도 벌이도 적었고 가정에 기여한 바도 적었기 때문에 남편이 받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받아야 할 사람은 저였죠. 결혼하기 전에 도와준 돈이랑 결혼해서 도와준 퇴직금은 토해내라고 했고 소송 끝에 모조리 다 받아냈습니다. 시몬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사업에 보태라면서 도와줬어요. 하지만 남편의 쇼핑몰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꼭 대박 터트릴 거라고 한 방을 노리더니 꼴 좋죠. 돈 다 잃고 빚더미에 나앉은 남편과 시몬은 땅을 치고 저와 이혼한 걸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짊어지고 끌려가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저를 위해 웃고 저를 위해 밥을 짓고 저를 위해 시간을 쓸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너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생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